네, 시청자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수학 고민을 해결해보는 클리어매스입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초등학교 4학년 여학생이고요. 어머님께서 사연을 보내주셨는데 사실 초등학교 4학년 되면 여러 가지로 좀 고민할 것들이 많이 생기는 그런 학년인 것 같아요. 그럼요. 4학년은 특히 초등학교 시절에서 질풍 노도의 시기와 같다. 공부가 갑자기 어려워지기 때문에 아이들은 공부하는 걸 힘들어하고 네. 공부를 잘하는 아이들도 이 성적을 어떻게 유지할 수 있을까, 뭘 더 공부해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이 많습니다. 또 외모에 대한 고민도 많아지고요. 그렇죠. 공부하는 게 문제 일으키는 친구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네. 고민이 많은 시기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초등학교 4학년 때 가질 수 있는 고민들을 얘기해 주셨는데요. 어머님께서 저희한테 보내주신 고민은요. 아이가 수학을 굉장히 즐겁게 하고 매우 좋아하고 있어서 심지어 중학교 1학년 선행까지 지금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거를 계속 시켜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게 어머님의 고민이었어요. 말려야죠. 그걸 왜 말려요? 공부한다는데. 아니, 짱구는 못 말리더라도 네. 이 친구는 말려야 됩니다. 지금 제정신이 아니에요. 왜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너무 빠져있어, 공부에. 어색합니다. 마치 그 영화배우 마동석 씨가 네. 꽃꽂이하는 느낌이에요. 어색하잖아요. 글쎄요. 근데 학생이 공부에 빠져 있다. 이거는 누가 봐도 정말 좋은 그림인 것 같은데 굳이 이거를 말려야 할지 김일희 씨의 의견이 맞는지 너무 일단 저는 좀 약간 의심이 되고요. 하지만 어머님께서 말씀하신 이것 외에도 또 숨어있는 고민이 있을 수 있으니까요. 자, 일단 오늘 클리어매스의 주인공부터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어떤 고민으로 수다학을 찾았을까요? 세상에 이 광경은 뭐죠? 혹시 잘못 찾아온 건 아닐까요? 게다가 이건 수학 문제집. 자매가 모두 수학 공부에 푹 빠졌습니다. 언니 나 이거 모르겠어. 60집을 몇십으로 어림할 수 있어? 야. 공부하랴 동생 가르치랴 바쁜 언니네요. 그럼 이 위일에서 네가 70으로 어림했지? 그럼 거기 이쯤 되면 수학 고민이 더 궁금해지는데요. 먼저 오늘의 주인공부터 만나볼까요? 안녕하세요. 중탑초등학교 4학년 1반 수학을 좋아하는 강서영입니다. 수학 선생님이 꾸민 오늘의 주인공. 어떤 수학 고민으로 수다학을 찾았을까요? 그러니까 보통은 저학년 때 같은 경우도 숙제 안 하거나 아니면은 알림장 안 보거나 그러면 제 생각에는 하루쯤 안 해도 괜찮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꼭 9시에 자고 아침 8시에 일어나자를 철칙처럼 해요. 그러다 보면은 혼자 일찍 일어나서 공부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서영이가 4학년인데 중학교 1학년 선행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서영이 같은 경우는 계속 선행을 하고 싶어 하는데 계속 선행을 시켜야 되는지도 고민입니다. 중학교 1학년 과정까지 스스로 선행학습할 정도로 수학을 좋아하는 서영이. 요즘은 정수와 유리수의 연산을 복습하고 있었는데요. 중학교 과정까지 선행하면서 방정식을 제외하고는 엄마의 도움조차 받지 않았대요. 서영이는 왜 선행학습을 이토록 좋아하는 걸까요? 중학교 거 같은 선행 문제는 별로 힘들지 않고 재밌어가지고 여러 가지를 더 배울 수도 있고 남들보다 더 빠르게 공부할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늘 새로운 것을 배울 수 있어 선행학습을 선호했던 거였네요. 수학을 좋아하는 서영이는 단 하루도 수학 공부를 빼놓지 않고 매일 1시간씩 공부하고 있었는데요. 어라? 근데 문제집이 하나도 둘도 아니고 무려 4권? 서영아, 문제집이 왜 이렇게 많아? 이거는 원래 오늘 하는 거고 월요일에는 이거, 화요일에는 이거, 수요일에는 이거, 목요일에는 이거 이렇게 해서 요일마다 하는 게 또 달라요. 되게 많이 하네. 안 힘들어? 네, 별로 힘들진 않은데. 서영이의 선행 공부법은 매일 다른 학년의 문제집을 푸는 것인데요. 4학년 과정도 결코 소홀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최근 소수의 혼합 계산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영이. 그 이유는 종종 발생하는 실수 때문이었는데요. 하지만 예상외로 실수 때문에 속상해하지 않는 서영이. 그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요? 틀리거나 하는 거는 나중에 비슷한 문제에서 다시 하면 괜찮은데 다른 친구들이 저보다 점수가 더 잘 나오거나 다른 친구들한테 지거나 하면 그때는 좀 화가 나요.
요즘 서영이의 머릿속에는 100점을 받을 수 있을지, 수학 경시대회에서 상을 탈 수 있을지 온통 수학에 대한 생각뿐이라네요. 하지만 이런 서영이가 걱정된다는 엄마. 그 이유는 혹시나 승부욕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 건 아닐까 우려가 되신대요. 아, 서영이가 정말 노력하거든요. 근데 동생 서희는 많이 노력하는 편은 아닌데 서희가 올해 성적이 잘 나와요. 저는 솔직히 노력하는 서영이가 성적이 잘 나왔으면 좋겠는데 생각처럼 성적이 잘 안 나와서 고민이고요. 제가 보기엔 서영이가 참 계산적인 것 같은데 창의성은 좀 떨어지는 것 같아요. 창의력이 걱정된다는 엄마의 걱정과 달리 문제집 속 어려운 문제도 척척 푼 서영이. 그나저나 제작진에게 보여줄 게 있다는데요. 잠시만요. 어라?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는 서영이와 서희. 뭘 찾고 있는 거죠? 시험지 같기도 하고 상장 같기도 한 이것의 정체는? 이게 뭐야? 저 이번 수학경시대에서 최우수상 받은 상장이에요. 동생도 뭐 받은 거야? 네, 저도 최우수상 받았어요. 세상에 정말 기특하죠? 표정에서도 수학에 대한 사랑이 그대로 느껴지네요. 바쁜 엄마를 대신해 동생과 공부도 같이 하고 이렇게 실교로 놀아주기까지 정말 100점 딸이 따로 없죠. 누구보다 수학을 좋아하는 서영이. 앞으로도 더 수학 공부를 잘할 수 있게 수다 도와주세요. 네, 오늘의 주인공은 초등학교 4학년 서영이었습니다. 또 어머니와 또 서영이의 동생까지 함께 만나봤는데요. 일단 동생을 이렇게 공부를 가르치는 모습부터 시작해서 외모적으로 딱 풍기는 모습은 모범생의 공부도 잘하고 일단 의젓하다. 그래서 저는 이런 딸 괜찮습니다. 어머님이 아주 복이 많으시네요. 저도 너무 괜찮은 것 같아요. 내 딸 서영이라는 드라마가 있었잖아요. 아, 그랬죠. 이 친구는 내 딸 삼고 싶은 서영이. 너무 예뻐요. 네네. 선생님들도 정말 이쁘게 보셨죠? 그러니까요. 정말 대단하네요. 보통 아이가 유아일 때 엄마들이 가장 바라는 장면은 아빠가 애들이랑 놀아주는 장면이거든요. 근데 아이가 초등학교에 가면 가장 바라는 장면은 형제자매끼리 잘 노는 모습, 공부하는 맞아요. 모습 너무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네. 어머니 얼굴에 흐뭇함이 나타난 것처럼 이 친구들이 혼자만 공부하는 것도 아니고 동생을 봐주면서 너무 아름답지 않아요? 깜짝 놀랐네요. 엄마들이 정말 부러울 것 같습니다. 네네. 네, 기본적으로 아주 성실한 친구고 수학에 대한 의욕도 있어서 아주 좋아 보입니다. 하지만 약간 좀 걱정이 되는 부분이 그 스스로 좋아서 하는 공부가 아니라 어떤 친구와의 비교라든지 어떤 경쟁심으로 공부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조금 들어서요. 네. 예, 그런 부분은 약간 좀 우려스러운 부분이 좀 있습니다. 맞아요. 저도 그 얘기를 꼭 짚고 넘어가고 싶었는데요. 뭐 경시대회에 나가서도 상 받아야 된다. 나는 100점 맞아야 된다. 사실은 그냥 이렇게 단순히 경쟁하는 것보다는 이 즐거움, 배우는 것에 대한 즐거움을 찾아가는 그런 동기부여가 더 중요할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의욕이나 열정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닌데 네. 공부를 하다 보면 그 의욕과 열정이 과해서 그 경쟁심을 유발해서 그 스트레스가 된다면 그때는 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분명히 의욕 때문에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그 점수가 그 의욕만큼 열정만큼 안 나오는 순간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 아이는 공부를 놓을 수도 네. 있거든요. 따라서 재미를 위해서 해야지 그 목표가 경쟁심이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이렇게 경쟁심을 가지고 있는 아이들을 요 마음을 오히려 바꿔서 역으로 이용해서 긍정적인 동기부여로 해줄 수 있는 방법이 좀 있을까요? 일단 엄마가 정보가 많아야 될 것 같아요. 정보가 많아야 되고 결과가 좋지 않더라도 미리 예측을 하는 거죠. 이러한 대회는 어느 정도까지만 나가도 네가 잘한 거고 더 큰 대회가 있거든요. 네. 그런 대회는 장려상만 받아도 잘하는 거고 어떤 대회는 한 5등 안에 드는 걸 목표로 하고 만약에 좀 동네 학원에서 하는 대회 같은 경우는 한 1등을 한번 해보자. 그래서 뭐든지 얘가 다 1등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는 거에 대한 예측도 어느 정도는 해놓음으로 인해서 이 아이가 상처를 덜 입게 해주는 게 엄마가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이 경쟁심을 이기는 게 하나 있습니다. 뭐예요? 애국심. 우리가 그 야구를 봐도 오. 한일전 하잖아요. 거창한데, 그러면 네. 일본 친구들이 사실 전력으로 보나 인프라로 보나 훨씬 강한데 한국 선수랑 만나면 한국 선수들이 정말 좋은 성적을 많이 내거든요. 그게 바로 애국심입니다. 우리 서혁이한테 너가 수학 공부를 잘해서 대한민국을 빛내야 된다라고 애국심을 주입해서 네. 경쟁심을 극복하고 애국심으로 승화되면 더 열심히 할 것 같다 이런 승화가 생각을 해요. 되면 다행인데 네. 오히려 아이한테 너무 무거운 짐이 될까 봐. 아니
그렇지 않아도 부담감을 갖고 경쟁심에 막 이렇게 하는 아이를 너는 나라를 대표한다 막 이러면 아이가 정말 뭐 나중에는 공부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질 것 같아요, 선생님. 어떻게 보세요? 저는 서영이한테 그냥 있는 그대로의 현실을 알려주는 방법도 좋은 것 같아요. 사실은 초등학교에서 1등을 하는 거, 친구를 이기는 거, 경시대회에서 금상을 타는 거 아무 의미가 없거든요. 기록에 남지도 않고 그런 영향력이 없어요. 그래서 그게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다. 그래서 이 친구에게 고3까지의 그런 비전을 쭉 보여주면서 왜 수학을 이해해야 되고 네 인생의 진로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수학이 얼마만큼 중요한지를 좀 이해하고 네. 깨닫도록 한 다음에 진단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실력인지 좀 가능하다면 진단을 해서 그런데 너 지금 굉장히 잘해 하고 자기 수준을 알려주는 거죠. 너 잘하고 있고 이 부분이 부족하니까 네. 이 부분만 강점으로 올려보자. 그래서 이런 활동을 하자 해서 다른 사람과 경쟁을 할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과 그렇죠. 경쟁을 해서 자신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서 이기는 것. 그런 방법을 권하고 싶습니다. 대회가 아닌 배움으로 좀 아이의 그 길을 좀 인도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근데 사실 어머니께서 선행에 너무 빠져 있다고 말씀을 하셔서 그러면 이 친구는 현행을 소홀히 하는 걸 거야. 뭐 이렇게 그냥 한번 짐작을 해봤는데 화면 보니까 그렇지 않았어요. 이 아이가 현행에도 굉장히 집중을 많이 하고 있고 요일별로 풀고 있는 문제집도 굉장히 다양하게 많았는데 한 가지 걱정되는 건 이게 너무 많아서 이게 너무 많아서 괜찮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하긴 했거든요. 그런데 저는 서영이가 그런 학습량에 대해서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느낌은 못 받았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즐겁게 참여하고 괴로워하지 않는다면 굳이 개선하거나 줄일 네. 필요는 없다고 봐요. 그렇군요. 지금 중학 수학에도 굉장히 관심이 많고요. 수학 선생님이 또 꿈이기 때문에 아이가 수학을 좋아하는 건 너무나 다행인 것 같은데 검사 결과를 보면 아이의 장점을 더 잘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화면을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인지 능력 전체가 언어성하고 동작성도 둘 다 좋은데 특히 동작성이 훨씬 더 좋아요. 네. 그렇다는 얘기는 잠재 능력은 더 높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단기 기억력이 보통 도시 아이들이 안 좋은 경우가 많은데 그것도 집중력이나 단기 기억력조차 좋아서 뇌로만 치면은 공부를 아주 잘할 수 있는 수준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수학 성취도 평가 결과를 보면 의외로 최상은 안 나왔어요. 그렇네요. 예, 중 정도 나왔는데 이 이유가 전반적으로 아주 넓은 범위를 냈더니 준비 상태가 좀 덜 돼 있거나 그럴 수 있어요. 아니면 심화 문제를 많이 푸는 쪽을 많이 연습을 안 했거나 네. 이런 현상이 있어서 이 정도가 나왔을 건데 이 수학 성취도 평가에 의해서 너무 기분이 안 좋거나 의욕을 상실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네. 수학 성취도에서도 강점은 계산 영역이었고 약점은 추론 영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왜 추론 영역이 약한지 이 부분은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네. 김채희 선생님, 틀린 문제들 한번 살펴보셨을 텐데요. 네. 어떤 뭐 문제점이 좀 보이셨나요? 30문제 중 20문제 맞았습니다. 중상 실력이라고 할 수 있고요. 푸른 문제를 보니까 내용을 보면 실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약간의 계산 실수 정도가 있었고, 근데 다만 조금 걱정되는 부분이 그 심화 문제 풀이에 좀 많이 놓쳤어요. 그래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기본 실력이 있기 때문에 이 정도만 해도 꽤 잘하는 편이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고요. 공부 방향을 그 심화 학습 쪽으로 좀 잡는다면 네. 훨씬 더 잘할 수 있는 학생이 될 겁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문제를 보면은 15번에서 간단한 계산 실수를 했어요. 그리고 25번에서는 이 문제에 나온 숫자를 옮겨 적다가 네. 그 숫자를 잘못 옮겨 적었어요. 그래서 계산 결과가 틀렸거든요. 그러니까 매우 안타까운 실수죠. 그래서 이런 문제 풀이를 할 때도 이 쉬운 문제 같은 경우도 시간 제한을 좀 두면서 푼다면 훨씬 그런 간단한 계산 문제를 무시하기 쉽거든요. 근데 그런 훈련 효과가 있으니까 그렇게 좀 해보고요. 평소에 계산 연습과 심화 연습 문제를 풀이를 하면 네. 훨씬 잘하게 될 겁니다. 제 생각에는 서영이 실력으로라면 이거는 다 맞았었어야 돼요. 근데 이렇게 실수를 한 것도 사실은 의외였거든요. 네. 근데 보니까 그 자기 학년에 있어서 익혀야 될 개념이나 이런 것들은 다 이해를 하고 문제를 잘 풀어요. 이 아이는 학교 시험을 맞았으면 100점을 늘 맞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 단계로 끝났지 더 심화를 가지 않았고 다양한 유형 말고 그냥 학교 시험에서 자기가 접하는 유형만 접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현행 자기가 다루고 있는 걸 다 이해했다고 해서 다른 학년, 한 학년을 넘어서 선행하는 것보다도 네. 우선 심화하고 유형들을 익히는 연습을 하는 게 훨씬 더 급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너무 넓게만 갈 게 아니라 좀 깊게 파 그쵸. 들어가는 과정도 좀 필요하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그러고 보니까 오늘 선생님 세 분이 네. 거의 뭐 같은 얘기를 진짜 다 해주셨어요. 공통적인 얘기를 해주셨어요. 심화가 부족하다.
네네. 이걸 공부해야 된다 하셨는데 아까 그 어머니께서 고민하셨던 게 선행을 계속 시켜야 할지 그렇죠. 아니면 현행 학습을 시켜야 할지 고민이 된다 하셨는데 네. 벌써 뭐 해결책이 나온 건가요? 아니 그래도 네. 선행도 아이가 원한다면 시켜도 되는 거 아닌가요? 사실 지금 서영이 같은 경우에는 고등학교 내용까지도 자기는 해보고 싶다, 도전해보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굳이 그걸 꺾어야 할 이유가 있을까 싶기도 하고요. 서영이가 이 고학년에 선행 학습을 하면 수학을 잘하게 될 거라는 믿음이 있지 않은가 약간 그런 생각도 좀 들거든요. 아, 네. 그러니까 사실은 이 선행 학습과 심화학습 중에 공부를 시켜야 한다면 당연히 심화학습입니다. 빨리 한다고 수학을 잘하는 게 아니라 네. 깊게 하는 것이 실력차와 점수차를 내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라는 것을 명심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서영이가 했으면 좋은 방법들, 심화 문제를 하루에 한 문제라도 꼭 좀 풀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 학년에 맞는 내용들. 그렇다고 뭐 선행학습을 관두라. 저도 그렇게 얘기하고 싶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다 보면 재미있거든요. 그 재밌는 걸 굳이 말릴 필요가 없어요. 재미는 유지하고 그 학년에 심화학습을 하라는 것에 저는 무게를 주겠습니다. 네. 근데 정말 우리 서영이 너무 기특한 게 매일 1시간씩 꾸준히 수학 공부를 하고 있대요. 그러니까 이 수학 1시간 동안 하는 동안에 좀 더 많은 비중을 심화 쪽으로 어머니께서 유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렇게 심화 쪽으로 우리가 잡았다고 하면 서영이한테 좀 맞는 학습법을 알려주면 더 효과가 배가 될 것 같거든요. 네, 먼저 문제집을 하나 사시면 문제를 풀 때 앞에 기초 문제나 기본 문제들은 하나도 풀지 말고요. 심화, 스토리텔링 응용 문제만 풀어보는 것을 권합니다. 네. 그래서 맞은 것은 됐고요. 틀린 문제는 오답 노트를 반드시 쓰고 그 문제에 대해서 자신이 새로운 문제를 만들어 보는 거죠. 그래서 이 연습을 해서 그 심화 문제 유형 몇 개만 익히면 되게 잘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많은 양의 문제 말고 이 친구에게, 서영이에게 필요한 심화 문제를 다루는 연습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소수의 혼합 계산이 조금 어렵다고 했는데 네. 그게 나눗셈을 제대로 처음에 완전히 기초 개념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랬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다른 거 잘하고 뛰어나니까 설마 나눗셈을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부분이 익힐 때 약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소수의 혼합 계산이 어렵다고 했으니까 3학년 때 나누는 나눗셈부터 그리고 소수하고 분수의 개념까지 다시 한 번 더 찬찬히 그 부분 문제는 기초 문제까지 한번 풀어보는 것을 권합니다. 네. 근데 어머님이 아이의 창의력과 관련돼서도 얘기를 한마디 해주셨었는데 아까 그 검사 결과에 보면은 추론 영역이 좀 다소 낮게 나왔는데 이게 어머님의 예상과 좀 맞는 건지도 궁금하고요. 또 무엇보다 어머님이 하신 말씀 중에 조금 마음에 걸렸던 게 동생은 별로 노력을 안 하는데도 점수가 잘 나오는데 우리 서영이가 이렇게 노력을 많이 하는데 왜 점수가 안 나오는지 모르겠다라고 말씀하신 부분이 괜히 방송에 나와가지고 우리 서영이가 저걸 보고 마음 아플까 봐 저는 그게 굉장히 좀 걱정이 되더라고요. 저는 이게 조심스럽게 어머니의 주관적인 판단이 아닐지 생각해 봅니다. 보면 서영이도 1, 2학년 때는 이해력이 빠르고 한번 설명 들으면 알아들었을 거예요. 네. 1, 2학년과 3, 4학년의 수준은 엄격하게 다르거든요. 그쵸. 그러니까 1, 2학년 때에 그렇게 이해했던 게 3학년 때 가면 특히 나눗셈이 나오면 아이들이 정말 너무 힘들어하거든요. 서영이 같은 경우는 지금 소수의 혼합 계산이 어렵다고 분명히 말을 했잖아요. 나눗셈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조금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이 돼요. 그래서 수준이 어려워지기 때문에 이해력이나 적용력이 당연히 둔화됩니다. 그래서 네. 영재나 천재들을 키우시는 어머니들이 아이가 이제 학년이 높아질수록 애가 점점 더 둔해지는 것 같다고 예전에 그 영특함이 보이지가 않아서 아유. 걱정하시는데 그렇지 않아요. 내용 자체가 어려워지기 때문에 당연한 과정입니다. 그래서 어머니께서 동생은 이런데 얘는 이래요라고 구분하실 게 아니라 동생도 아마 3, 4학년 되면 똑같아질 그래요, 겁니다. 맞아요. 예,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조바심 내지 마시고 창의력을 좀 더 키우고 싶으시다면 여러 가지 스토리텔링 문제나 심화, 추리 퀴즈 같은 걸 하셔서 한 단원에 얽매이는 문제 말고 전체적으로 수학을 다룰 수 있는 그런 재미있는 활동, 그런 퀴즈나 그런 그 자료들을 좀 접하게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2학년 때 서영이와 지금 동생을 비교하셔야죠. 그럼요. 4학년 서영이랑 비교하면 안 되죠. 보통 어머니들은 이제 기본 문제도 못 풀어서 걱정인데 이제 기본 문제 다 풀고 창의력 못 풀어서 걱정이니까 네. 걱정의 수준도 약간 높은 것 같은데 일단 기본 유형 문제만 많이 풀 때는 익숙해지는 거거든요. 익숙해지는 거는 창의성하고는 좀 멀리 있잖아요. 창의력이라는 게 좀 새로워야 되고 실용적이어야 되는 거니까.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아이들을 가르치다 보면 어떤 경우에 창의력이 발전되냐 하면 굉장히 어려운 문제를 풀 때. 그래서
과제 집착력이나 끈기 같은 게 창의적인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성이거든요. 그런데 그걸 혼자 끙끙거리면 사실 답이 어린아이 수준에 안 나올 경우가 되게 많아요. 네. 그래서 이런 그 우수한 아이들은 우수한 아이들끼리 모아놓고 어려운 문제를 몇 문제를 준 다음에 서로 풀어보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문제가 어려우기 시작하면 각자 아이들이 일부러 그렇지 않아도 다 접근 방식이 다르게 돼요. 그러면 그때 다른 아이들의 접근 방식을 눈으로 보면서 나와 비교하게 되는 거죠. 네네. 그리고 그 창의적인 거나 추론할 때는 근거를 대는 연습을 해야 돼요. 나는 왜 이렇게 생각했다. 그다음에 딴 친구는 왜 이렇게 생각했다. 나하고 차이가 있다면 그 차이에 문제가 뭔지 아이들이 이해를 하거든요. 그러면서 문제 하나를 어쩔 때는 협동해서 풀어야 될 때도 있어요. 그러면 또 그때 창의력이 발전하는데 다만 그 창의성은 억압된 상태에서 발전을 안 하기 때문에 엄마가 동생하고 비교하는 거는 이 아이한테는 별로 좋지 않습니다. 네, 어머님 기억하셨죠? 절대로 서영이와 동생을 비교하기에는 이 레벨이 좀 다릅니다. 지금 현재로서 꼭 기억해 주시길 바라고요. 오늘은 초등학교 4학년 수학을 굉장히 좋아하고 이 수학의 선행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던 우리 서영이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다양한 솔루션들이 나왔지만 그중에서도 우리가 꼭 놓치지 말아야 될 전문가 선생님의 결정적 한방 들어보겠습니다. 제 결정적 한방은 현식입니다. 나눗셈이나 소수 문제는 기초 문제를 찾아서 풀고요. 그 외의 단어는 심화 문제를 찾아서 편식하기 바랍니다. 제 결정적 한방은 균형입니다. 이 아이가 수학을 좋아해서 수학 문제 해서 수학은 잘하게 되는데요. 모든 노력을 수학에만 집중하다 보면 다른 과목과 균형이 안 맞아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수학은 지금도 충분한 것 같으니까 다른 과목하고 균형을 잘 맞춰줬으면 좋겠습니다. 제 결정적 한방은 왜입니다. 수학은 그것이 왜 그런지 그런 이유를 찾아가는 학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설명할 수 있도록 깊게 심화 학습을 하기 바랍니다. 네, 우리 이리 씨의 결정적 한방도 또 기대가 되는데요. 네, 제 결정적 한방은 바로 이겁니다. 뭐예요, 이거? 문화상품권인데요. 오! 서영이가 이 네. 창의력 때문에 고민하는 것 같아서 또 이 또 창의력 하면 바로 이 예술 작품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문화상품권으로 네. 뭐 책을 읽어도 좋고 뭐 공연이나 뭐 네네. 전시회, 뭐 미술관 이런 거 다 이용하라고 제가 거금 5,000원을 써서 아니 요즘 제가 미안하지만 미술 예. 전시회가 도대체 얼마인 줄 알아요? 공연이 얼마인 줄 알아요? 저도 많이 힘들어요. 아유. 나머지 좀 많이 보태야 되겠지만 네. 서영아 그런 거 꼭 많이 접해보기 바라겠다. 네, 너무 좀 무책임하네요. 5,000원 가지고 뭘 어떻게 하라고. 오히려 어머님 죄송합니다. 어머님, 아버님께 너무 큰 부담을, 경제적 부담을 안겨드리는 것 같아서 하지만 저희가 꼭 5,000원권은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4학년 서영이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눠봤는데요. 사실 이 모습만 봐도 어머님은 굉장히 아주 대견하게 느껴지실 거예요. 하지만 우리 서영이가 가지고 있는 의욕이 앞으로도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쭉 이어지게 하기 위해서는 부담보다는 아이에게 더욱더 많은 칭찬과 격려가 필요하다는 거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수학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올게요. 감사합니다.